자, 박근혜의 정부 편지 이야기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 한 통이 아니었더라고? 주거니 받거니를 했더라고 지금? 그렇죠. 공개됐던 통일부가 이런 편지는 절대 북한에 넘어간 것 같지 않다. 전달은 안 된 편지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인 듯한 편지가 공개가 됐죠. 거기 보면은 이게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쪽에서 보낸 편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보면 자, 보내신 편지를 15일 날 보낸 편지를 11월 2일 베이징의 제중교포로부터 접수했다. 그리고 얘기한 대로 이제 서울 방문 공연, 보천보 전지학 등 서울 방문 공연에 대한 걸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또 장자크 그로와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같이 갔던 외국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수시로 주고받았다고 볼 수 있는 듯한 내용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발표가 먼저 났으면 통일부가 좀 들으소울 건데 통일부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 그래놓고 전해지지는 않은 편지다 했는데 이쪽에 이번에 공개된 편지로 보면은 지속적으로 편지를 받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와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보내줘라라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장자크로와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해서 보내온 편지들을 쭉 받아서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는 나한테 직접 보내는 게 어떠냐라는 내용까지 담겨 있는 내용대로 이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라는 데서 이게 왔다는 거죠. 그렇다고 치면 단순하게 이 한 통 자체가 안보 인사로 이렇게 오고 간 게 아니라 수시로 내용들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 어떤 내용이 주고받아진 것이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안에 국가의 안위라든지 국가의 기밀 정보라든지 아니면 국익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뒤로 떠나서 일개 민간인이 그 당시 김정일하고 직접적으로 이런 류의 편지를 주고받았고 뭔가를 내통해서 같이 공용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명백한 범법행위거든. 근데 통일부가 이거 쉴드 쳐주고 있는 거야.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민간인 맞아요? 이때? 국회의원 아니었었나? 그럼 민간인이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야당 국회의원인 거죠. 그렇죠. 국회의원인데. 그렇다고 하지만 정부 측 인사라든지 정부의 허가를 받고 남북 간의 어떤 교류를 허가받고 하고 있는 공무적인 입장은 아니었단 말이야. 이건 개인의 신분 입장에서 이런 짓거리를 정부에 통보 없이 한 거 아니야. 19일에 좀 이게 그 인과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1차 공개된 편지를 통일부가 조사를 했어요. 19일 날 조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22일 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그 편지는 결국 서신이 북으로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통일부가 얘기한 게 유럽 코리아 재단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통일부로부터 포괄적 대북 접촉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첩죄가 되지 않고 비밀 회합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대북 접촉 승인은 유럽 코리아는 한국 내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기 때문에 유럽 코리아 재단에서 2004년부터 2000년 포괄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북한의 편지를 제3자, 제4자를 통해서 보낸다 하더라도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국가보안법 위반을 한 겁니다. 통신회합 비밀에 걸려 있는 거죠. 간첩죄입니다. 간첩죄에 걸려 있는 건데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빠져나가려고 통일부가. 포괄적으로 다 그냥 허용했다. 허용했다.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 바로 2차 편지가 공개되면서 통일부의 거짓말이 단 하루 만에 또 들통이 나버리는 겁니다. 1시간 만에 들통이 그렇죠. 나죠. 1시간. 나는 이 주식 갤러리라고 하는 이 네티즌들의 어떤 이 수사력이 야 이거는 뭐 국정원보다 난데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걸 단순하게 설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증거 사진이나 동영상을 마치 보관했다 꺼내오는 것처럼 그 시절 동영상이나 이거를 찾아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과연 이 배경에도 정말 이게 순수한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정보력인가? 이 정보의 출처는 또 어딘가 궁금해지기도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는 아닌 것도 있어요. 그건 확실해.
누구누구를 털 때 국정만 알 수 있는 것이 까이기도 하는데 그럼 요즘의 활약상은 또 그렇게 의심할 수는 없는 거지만 가끔씩은 이슈 돌리려고 그런 거 일베에 까이는 게 주로 국정원발 정보들 되게 많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내용을 보면요. 그러니까 한국미래연합 대표 박근혜 여사에게 편지를 북에서 온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는 김정일이가 썼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여사님께서 10월 15일부터 보낸 편지는 11월 2일 베이징에 있는 제중교포 강향진 여성으로부터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편지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보천모 전자악단의 서울 방문 공연을 약속대로 11월에 예견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지난 10월 19일 장자크 크로아 선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 사이에 금강산에 실무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장자크 크로아 선생은 이에 대해서 지난 12월, 그러니까 편지가 이 내용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편지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여러 번 주고받은 편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모든 서신을 잘 받아보고 있다고. 그렇지. 제목이 있잖아. 모든 서신. 이런 황당한 거는 정말 이때 당시 일개 국회의원에 불과한 박근혜가 감히 건방지게 국가보안법도 있고 버젓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통일부가 있고 정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개인별로 사유재단을 통해서 북한을 또는 제3자 인물을 통해서 북한하고 비밀 회합 통신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당시 그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었다고 하는데 이 편지의 내용에 한나라당 뭐 연관됐던 국회의원 신분과 연관된 호칭이 전혀 없어요. 아니 미래연합 미래연합 대표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아니고 이렇게 약간 이 사람이 탈당해가지고 나와 있었단 말이야. 이때는 한국 미래연합이라는 친박연대 쉽게 말해서. 그렇지 뭐 어찌 됐건 간에 하여튼 개인의 입장이었고 집권 정부 안에 소속돼 있는 소속이 아닌데 어찌 됐건 의원의 신분이 아닌 개인 유럽 코리아 재단 이사의 자격으로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통치 행위 내지는 정치 행위 아니면 어떤 국가에 관련된 의원이 할 수 있는 국정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순수한 개인 행위로 이걸 진행했었다는 부분 안에서 자 북한하고 뭔가 거래를 주고받을 수 있고 통상적인 이게 업무 사항에 대한 교류 내지는 지시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치면 아니 대한민국에서 비공식적으로 북한하고 업무적인 지시 내용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간첩 말고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방금 찌라시님이 얘기한 포괄적 승인, 대북 접촉 포괄적 승인이 또 허구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3, 4월 미루된 오늘 12월 초에 그와 관련한 실무 접촉을 가지고 수정 제의를 왔었습니다. 크로아 선생의 이러한 제의는 보천모 전자악단의 서울 공연 시기를 가능한 11월 중으로 예견하고 있다고 한 여사라는 여기서 이제 박근혜를 말하는 겁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편지 내용상 차이가 납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보천보 전자악단의 서울 방문 공연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걸 읽어드리는 이 문서에 번호가 있는 거예요. 북한에 주체 90일이에요. 이 주체 사상의 약자거든요. 그건 연호. 네, 연호니까 주체 사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주체 사상 찬양 공부한 겁니다. 박근혜는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주체 사상하고 굉장히 맞물려 있게 박근혜가 김정은을 존경하고 추앙하고 어쨌든 했기 때문에 저는 국가보안법 적용이 지금도 가능하다. 아니 근데 나는 이거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김대중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노무현 정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때의 통일부가 됐든 아니면은 그때의 국정원이 됐든 이거를 모르고 있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부가 거짓으로 이렇게 쉴드를 치는 거 말고 당시 그 통일부와 당시 국정원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여기서 문제가 된 게 강향진이 고정가첩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통일부가 강향진이 박근혜와 김정은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밝히지도 않고 포괄적 승인을 받았다 있던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강향진을 반드시 잡아들여야 됩니다. 제 생각은 이런 거 있어요. 하나만 더 이야기해보자면 간단하게 박근혜는 정치 일정 자체가 최순실 일가로부터 컨트롤되어 왔잖아요. 박근혜 독자적인 컨텐츠는 아닐 거라고 보고
두 가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정치인으로 크기 위해서 그 통일 이미지 같은 게 그 당시에는 그런 바람이 불었으니까 키워보고 있다는 나름대로 순수한 의미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 북한발 이권 사업 이런 게 연관돼서 김정은과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고 보고. 저도 다음 방송에서나 그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런데 김정은이 스위스 비밀 계좌나 박근혜 스위스 비밀 계좌나 왜 스위스에 있을까요? 네, 의문점을 한번 예, 던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그 과거에 유럽에 유학가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등등까지를 포함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맞아.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 쪽에서의 어떤 암묵적인 카르텔이 그 안에서 형성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남북 권력의 비자금은 스위스에서 통일돼 있었네. 15일 날 보낸 편지를 11월 2일 베이징의 제중교포로부터 접수했다. 그리고 얘기한 대로 이제 서울 방문 공연, 보천보 전작 등 서울 방문 공연에 대한 걸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또 장자크 그로와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같이 갔던 네. 외국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수시로 주고받았다고 볼 수 있는 듯한 내용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발표가 먼저 났으면 통일부가 좀 덜 우스울 건데 통일부는 사실관계 확인. 자, 박근혜의 정부 편지 이야기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 한 통이 아니었더라고? 주거니 받거니를 했더라고 지금? 그렇죠. 공개됐던 통일부가 이런 편지는 절대 북한에 넘어간 것 같지 않다. 전달은 안 된 편지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인 듯한 편지가 공개가 됐죠. 거기 보면은 이게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쪽에서 보낸 편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보면 자, 보내신 편지를 내용대로 이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라는 데서 이게 왔다는 거죠. 그렇다고 치면 단순하게 이 한 통 자체가 안보 인사로 이렇게 오고 간 게 아니라 수시로 내용들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 그 어떤 내용이 주고받아진 것이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안에 뭐 국가의 뭐 안위라든지 국가의 기밀 정보라든지 아니면 국익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뒤로 떠나서 일개 민간인이 그 당시 김정일하고 직접적으로 이런 류의 편지를 주고받았고 뭔가를 내통해서 같이 공용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명백한 범법 행위거든. 근데 통일부가 이거 쉴드 쳐주고 있는 거야.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민간인 맞아요? 이때? 국회의원 아니었었나? 그럼 민간인이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야당 국회의원인 국회의원인데. 거죠. 그렇죠. 국회의원인데. 그렇다고 하지만 정부 측 인사라든지 정부의 허가를 받고 뭐 남북 간의 어떤 교류를 허가받고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놓고 전해지지는 않은 편지다 했는데 이쪽에 이번에 공개된 편지로 보면은 지속적으로 편지를 받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와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보내줘라라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장작그로와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해서 보내온 편지들을 쭉 받아서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는 나한테 직접 보내는 게 어떠냐라는 내용까지 담겨 있는